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5천을 돌파했어요. 1980년 100에서 출발해서 46년 만에 이룬 대기록입니다. 지난해 10월 4천 넘은 지 단 3개월 만에 5천을 찍은 거예요. 반도체가 밀고 로봇이 터뜨렸습니다. 삼성전자 15만원, SK하이닉스 76만원, 현대차는 올해만 93% 폭등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환율이 1470원대에 고착됐어요. 주식시장은 역대 최고인데 원화는 계속 약세입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과연 이 흐름은 계속될까요? 지금부터 코스피 5천 시대의 명암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런 분석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어야 합니다. 먼저 코스피 5천 돌파의 의미부터 보시죠.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코스피는 1980년 1월 100포인트에서 출발했어요. 1989년 1000, 2007년 2000, 2021년 1000을 찍었죠. 100에서 3000까지 가는데 4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4000에서 5000까지는 단 3개월입니다. 지난해 10월 27일 4000을 넘고 오늘 5000을 찍었어요. 이번 달만 봐도 미쳤어요. 1월 6일 4500, 12일 4600, 14일 4700, 16일 4800, 19일 4900, 그리고 오늘 5000. 연초 이후 12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일각에서는 1980년대 후반 3조 호황과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와요.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로 경기가 급성장했던 그때처럼 지금도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코스피를 끌어올렸을까요? 3가지 주역이 있습니다. 첫째,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 29% 올랐어요. 오늘만 4% 더 뛰었고요. SK하이닉스는 올해 18% 상승했는데 작년에 이미 280% 폭등했던 걸 감안하면 엄청난 겁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HBM 고대역폭 메모리과 서버용 DRAM 매출이 급증하고 있어요.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로봇입니다. 현대차가 올해 93% 폭등했어요. CES 2026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 게 결정타였죠. 정의선 회장이 직접 AI와 로봇 사업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투자자들이 몰려든 겁니다. 현대차가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로 변신하고 있다는 평가예요. 셋째, 정책입니다.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있어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 확대, 주주환원 강화 같은 제도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을 21일 심사할 예정인데 이게 통과되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발행 주식수가 연평균 1% 줄어들 거예요. 주식수가 줄면 주가는 올라가죠.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저평가됐다고 말합니다. PBR 주가순 자산 비율이 아직 1.5배 수준이라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증권사들은 코스피 목표치를 5,650까지 상향 조정했어요. 6,000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 좋은 거 아니냐고요?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환율입니다. 코스피가 5,000을 찍은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입니다. 주식은 역대 최고인데 환율도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작년 12월 24일 환율이 장중 1484.9원을 찍었는데 그 이후 한 달 넘게 1470원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외환당국이 과도한 원화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력한 구두 개입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미국 베선트 재무장관까지 나서서 원화 약세가 과도하다고 말했는데도 환율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1460원대로 잠깐 내려갔다가 곧바로 1470원대로 반등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주식시장은 좋은데 환율은 왜 나쁠까요? 보통은 주식시장이 좋으면 외국인 돈이 들어와서 환율이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첫째, 일본 때문입니다. 일본이 초안화적 통화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엔화가 급락하고 있어요. 엔달러 환율이 158엔까지 치솟았습니다. 원화는 엔화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거든요. 엔화가 떨어지면 원화도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일본의 엔저 쇼크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둘째, 해외 투자 급증 때문입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어요. 작년 111월 거주자 증권 투자 규모가 1294억 달러였습니다.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 1018억 달러보다 많아요.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니까 달러 수요가 늘어서 환율이 오르는 겁니다. 셋째, 심리 때문입니다. 모든 경제 주체가 원하는 계속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를 사들이죠.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합니다. 넷째, 외국인 이탈 때문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인데도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어요. 1월 8일 5,101억 원, 9일 1조 8,379억 원 연속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환율 때문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코스피가 10% 올라도 환율이 10% 오르면 달러 기준 수익률이 0%예요. 환차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환율이 무서운 겁니다. 주식시장은 좋아도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언젠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고환율이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양날의 검입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수출 기업한테는 유리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기업들은 달러로 제품을 팔잖아요. 환율이 높으면 원화로 환산했을 때 매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반도체 기업들은 고환율 덕분에 실적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주가를 밀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습니다. 원자재 수입 비용이 급증해요. 원유, 곡물, 에너지 가격이 다 오르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집니다. 해외여행, 유학 비용도 폭등하죠. 한 달러에 1,470원이면 미국 여행 가는데 작년보다 1,015% 더 돈이 듭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입니다. 수출 대기업은 좋아지는데 수입업체나 자영업자, 서민들은 고통받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K자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반도체 같은 일부 산업은 호황이지만 나머지는 침체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는 계속 오르고 환율도 계속 높을까요? 코스피 전망부터 보시죠.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PBR이 아직 1.5배니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통과되면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일어날 것이다. AI와 로봇 산업 성장은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위험 신호도 있어요.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 버블론 우려, 외국인 이탈 지속 같은 것들이죠. 환율 전망은 어떨까요? 여기는 의견이 갈립니다. 낙관론자들은 미국 금리 인하가 재개되면 환율이 내려갈 것이라고 봅니다. 한미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원화 강세가 온다는 거죠.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원화 약세가 과도하다고 공식 발언했으니 미국도 한국 환율 안정을 원한다는 신호로 읽히기도 해요. 비관론자들은 1,400만, 1,500원대가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구조적으로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엔화 약세 동조화가 계속되면 고환율이 장기화된다는 겁니다. 한국은행도 고환율 때문에 기준금리를 5연속 동결했어요. 이창용 총재가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결국 미래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시나리오 1, 낙관적 시나리오입니다. 코스피는 6천까지 오르고 환율은 1,400원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밸류업 정책이 성공하고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고 미국 금리가 내려가고 일본 엔화가 반등해야 합니다. 조건이 많죠. 시나리오 2, 비관적 시나리오입니다. 코스피는 조정을 받고 환율은 1,500원까지 오르는 겁니다. 외국인이 계속 빠져나가고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해외 투자 급증이 이어지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중간쯤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5,000-5,500 사이에서 등락하고 환율은 1,450-1,480 사이를 오갈 거예요. 극단적인 낙관도 극단적인 비관도 아닌 불안한 균형 상태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코스피가 역사적인 5,000을 돌파했습니다. 46년 만의 대기록이고 4,000에서 5,000까지 단 3개월 걸렸어요. 반도체, 로봇, 밸류업 정책이 밀어올렸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1,470원대에 고착됐어요. 엔화 약세, 해외 투자 급증, 외국인 이탈 때문입니다.
수출 대기업은 좋지만 양극화가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앞으로 코스피가 6천까지 갈지 환율이 1,400원대로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주식 사야 할까요? 관망해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주식시장 최신 분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